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좀 특이하게 남편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광고기획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 때문에 자주 보던 거래처 과장님이 있으셨어요. 저보다 2살이 많고 애둘 아빠셨어요. 저하고는 일 관련돼서 자주 통화도 하고 뵙기도 했었는데요. 인상도 좋고 넉살도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좀 친해지고 나선 가벼운 농담도 했었죠. 그러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고요. 가정도 있는 분이 그런 걸 왜 물어볼까 싶어서 표정을 확 굳혔는데 과장님이 막 웃으면서 오해는 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 친구놈 중에 정말 괜찮은 놈이 하나 있거든요. 김 대리님 보면 제 친구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친구분요? 네.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있고 성격이 엄청 좋아요. 둘이 만나면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다리 좀 놔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거래처 직원분이라고 해도 그래도 회사 관련된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좋게 거절했는데 그분은 한번 가볍게 만나나 보라고 재차 권하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큰 의미 없이 밥이나 한 끼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래처 과장님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외로 그 남자는 너무 괜찮았습니다. 과장님이 왜 굳이 저에게 소개해 주려고 한지도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남자와 저는 대화도 정말 잘 통하고 공통사도 많고 성격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가볍게 만난 자리였지만 그 남자와 저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꾸리는 가정이다 보니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아서 오손도손 잘 살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 2년이 지나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몹시 초조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대화 끝에 난임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으니 더 늦기 전에 확실한 방법으로 임신을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회사 스트레스도 워낙 많고 그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지고 안 좋아져서 애가 안 생기는 원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임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임신에 대해서 남편도 초반에는 저만큼이나 적극적이었어요. 병원에 가는 날이면 회사 반차까지 쓰면서 저를 차로 태워주고 또 병원 가는 날짜도 다 기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다 라고 해도 시큰둥하게 잘 갔다 오라는 말만 하고 말더군요.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충분히 지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섭섭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맘때 남편이 눈에 띄게 변해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간다는 게 진짜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선 자꾸 못 보던 옷이며 구두 같은 것도 보였어요. 저는 산 적이 없는데 낯선 물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수상한 향수 냄새도 나고 어쩔 땐 와인바 같은 곳의 명함이 주머니에 들어있기도 했죠. 물어보면 남편은 회식이다, 친구들 만나서 갔다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자들끼리 와인바를 가는 게 흔한가 싶기도 했고 부쩍 달라진 남편의 행동을 보며 의심이 자꾸만 생겨났어요. 하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외면하며 남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심란하던 와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평소처럼 진료 예약이 있어서 난임센터에 갔던 건데 임신 진단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선 초기라서 잘 모르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임신이 되어서 너무 기뻤던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했죠. 남편 역시도 저만큼 기뻐할 거라 생각했고 또 아이가 생겼으니 부부 사이도 다시 좋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고생했어 정도로의 답장이 온 겁니다. 누가 봐도 임신이 기뻐 보이지 않았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분명 초반에는 남편도 임신을 많이 원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건지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하지만 그맘때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자주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도 자주 했었죠. 그때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말도 엄청 자주 했었고요. 회사 일로 지쳐서 그런 거겠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은 눈에 띄게 임신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검진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없고 함께 아이 초음파를 본 적도 심장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은 저 혼자 갔으니까요. 남편이 갈수록 변해간다는 건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미룰 수 없었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새벽 넘어서 집에 돌아온 날 술에 골아떨어진 남편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정말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 블랙박스 안에는 제가 그토록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남편의 외도 정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 다연이라고 부르는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잘 다녔고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도 다 녹음돼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 중에는 그 여자가 마누라가 임신했다니 어쩔 거냐 그러는 소리도 있었고 남편은 여태까지 안 생기던 애가 덜컥 생길 줄 몰랐다. 시간 좀 줘라. 이혼하고 너한테 가겠다 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확인하는데 그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이래서 임신했다는데도 시큰둥했구나. 이래서 나한테 관심도 없고 딴 생각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증거를 챙겨 남편에게도 말하고 시부모님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빌었고 시부모님도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임신도 했는데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되겠느냐 대신 잘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인데 아빠가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저도 정말 힘든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넘어가기로 했다고 정말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남편은 그 후로도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들킨 초반에는 조심하는 듯 했고 저한테 미안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뻔뻔해졌고 또다시 수상쩍은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끝을 낸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그 여자의 SNS를 뒤졌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그 여자에 대한 대강의 신상은 남편에게 받았었거든요. 그 신상으로 찾았더니 어렵지 않게 그 여자의 개인 SNS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SNS에 들어간 순간 저는 꽤 놀랐습니다. SNS에는 비싸 보이는 가방, 시계, 액세서리, 차 등을 과시하듯 엄청 올려놨더라고요. 딱 봐도 부자인 것 같은 여자였죠. 이렇게 돈도 많아 보이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을 만날까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함한 사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최근에 올린 사진은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들어있는 반찬통 사진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예비 시부모님이 바쁜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정성 가득 반찬들 잘 챙겨 먹을게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반찬통 저희 어머님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잘 쓰던 반찬통인데 좋아서 어머님도 세트로 사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반찬들도 시댁 갈 때마다 자주 먹는 어머님이 주로 하시는 반찬들이었고요. 대여섯 개의 반찬통에 어머님이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이 가득한데 솔직히 그거 보는데 남편한테 받은 배신감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제 앞에선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한 번만 봐줘라 라고 하셔놓고 뒤에선 내연녀에게 반찬까지 해다 바치시다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저는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 여자랑 끝낸다고 해놓고 아직도 만나고 있느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하고 왕래까지 하느냐. 나 바보 만드니까 좋으냐고 고래고래 솔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도 대박이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두 번째 걸리니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여자랑 끝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도 거의 일주일이 될 무렵 시부모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여자한테 반찬 싸주고 할 때부터 시부모님도 이미 태도가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바람 폈으면서 저보고 당당하게 이혼 요구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졌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래, 우리 이루가 바람 폈다. 2번 걸린 것도 맞아. 처음에 그 난리를 치고 헤어졌는데도 못 있겠다고 저렇게 또 만난다더라. 그거 보니 어쩔 수 없는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인연이요? 불륜에 무슨 인연이요? 저렇게 서로 못 헤어지겠다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하니? 우리가 안 말려봤겠니? 안 말리셨잖아요. 그 여자한테 반찬까지 해다 바치셨잖아요. 해다 바쳐? 말하는 싸가지 봐. 이제 아주 막장으로 나가겠다 이거야? 제 말 틀렸어요? 그 여자 불륜녀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까지 반찬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루가 도움받은 게 좀 있다고 고맙다 그러길래 내가 집에서 먹던 반찬 좀 싸줬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니? 그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그랬니? 도움이요? 그래, 이루 하는 일에 그 아가씨가 도움 엄청 많이 된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걔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불륜녀를 이렇게 싸고 도세요? 말하는 뻔세 봐라. 저러니까 이루도 질리지. 아버님! 너네 친정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 딸이라더라. 우리 이루 사업하고 싶어하는 거 너도 알지? 그런 쪽으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 줄 알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런 든든한 처가댁 있으면 우리 이루도 얼마나 좋아. 근데 너는 뭐야? 맞벌이로 열심히 일해도 뭐할 판에 임신 피계로 일 낼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었지? 우리 이루 돈이나 써대면서. 이러니까 비교가 안 돼? 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고 어머님 아들 일이라고 하지만 바람핀 아들하고 불륜녀 두둔한다고 가만히 있는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비난해도 되는 건가요? 임신을 위해서 일 그만둔다고 한 건 시부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었고 충분히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선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시부모고 뭐고 진짜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분명 잘못은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친정이 잘 살고 부자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를 무슨 짐짝처럼 너무 쉽게 져버리시더군요. 살면서 그렇게 비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고 졸업 후엔 직장 열심히 다녔고 대단한 성공은 없었어도 제 앞가름 잘하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전적으로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과 남편은 너무 쉽게 저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홀랑 갈아타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너무 충격이었던 저는 식사도 잘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피가 비치게 되었고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잃게 되니 정말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까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다 아는 주변에서는 차라리 아이를 잃은 게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도 생각하는 마당에 아이가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저도 남편과 계속 살 생각은 없었고 뱃속의 아이 걱정이 가장 큰 것도 맞았지만 잘 크고 있던 아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죄책감도 몹시 컸어요. 초반에는 저도 남편과 시부모가 너무 괘씸해서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하지만 아이까지 잃고 나서는 마음을 바꿨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끝을 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제가 계속 버티다가 협의혼 해준다고 하니까 시부모나 남편도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집은 애초에 반반으로 한 거다 보니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별개로 외도 증거가 다 있다 보니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상간소송은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시부모와 남편이 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고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하고 계속 진행했는데 소송 기간도 자꾸 늘어지고 빨리 끝이 안 나더라고요. 남편 쪽에서도 자꾸 합의를 했으면 하고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 그 집과 인연을 끊고 싶었고 또 위자료도 제가 명시한 것보다 더 준다고 했으니 그 편이 낫겠다 싶어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돈 많은 여자 물었다 이건지 위자료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 도중에 회사 그만두고 그 여자 도움받아서 사업 시작하는 이야기도 들었죠.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하니 속이 쓰렸지만 받을 거 받고 빨리 끝내는 게 제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그 남자와는 갈라서게 되었어요. 아예 그 남자는 잊고 내 인생이나 열심히 살자 다짐했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와중에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니는 도중에는 참 힘들었지만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고 또 저를 다시 찾아주는 게 고마워서 재입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회사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남편과는 친구 사이는 거래처 과장님하고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 남편과 그 내연녀가 곧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저는 그 사람 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으니 더는 안 전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장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친구지만 참 못된 인간이라고 괜히 소개시켜줘서 저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전 남편 얘기는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정말 한 번도 전 남편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다시 회사를 다니며 제 삶은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까요? 그 과장님이 일 때문에 저희 회사에 왔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기 김대리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뭔 얘기요? 김대리가 이루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건 김대리가 들어도 나쁘지 않은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네. 뭐길래요? 뭐 벼락이라도 맞았대요? 비슷하죠 뭐. 그렇게 과장님이 들려주는 전 남편의 근황은 놀라웠습니다. 과장님이 말한 대로 전 남편은 그 불륜녀랑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법 큰 물류회사 대표의 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숨겨진 딸이라고 했대요. 본처의 딸이 아닌 정부의 딸이요. 그래서 떳떳하게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물질적인 도움은 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답니다. 전 남편 친구들도 본처 버리고 바람나더니 부자 여자 물어서 팔자 피었다는 소리도 많이 했대요. 전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불륜녀가 주변에 사람도 많이 소개시켜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게 전부 사칭이었다고 합니다. 그 물류회사 대표의 숨겨진 딸도 아니었던 거죠. 대담하게도 대표 딸인 척하고 속이고 다녔고 그 길로 인맥 만들고 사람 만나고 투자 명목으로 돈도 엄청 뜯어냈다네요. 그걸로 사치스러운 생활도 이어나가고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어쩌면 그 불륜녀 본인도 나중에는 자기가 대표의 숨겨진 딸이라고 믿는 정도였대요. 자기가 한 거짓말을 본인도 믿을 정도였던 거죠. 온갖 소송에 다 걸려서 지금 재판 중이고 피해자도 많아서 무거운 실형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측에서도 사칭 문제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다더군요. 민사고 형사고 줄줄이 소송당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경악스럽더라고요. 나도 듣고 진짜 놀랐다니까요. 우리도 그 여자 몇 번 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르고 이루한테도 많이 사주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 명품도 아니고 짜가가 더 많았답니다. 이루도 잘 몰랐다는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어찌됐든 부부인데. 이루까지 같이 경찰 조사 다니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안이 벙벙했다가 나중에는 사이다 100개 마신 것처럼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여자라고 불륜녀라도 좋다며 쌍수 들고 환영하던 시부모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직접 못 보는 게 한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그 여자가 사기에 능하다고 해도 한 입을 덮고 같이 산 부부였는데 전 남편은 진짜 그 실체를 몰랐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속았어도 한심하고 알고서도 같이 동조했으면 그건 더 나쁜 거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 멀리서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팝콘을 튀기며 고소했죠. 어떻게 보면 그 사기꾼 여자하고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저희 전 남편이고 전 시부모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과장님은 제가 이혼한 것에 자기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대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른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 모임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따로 연락도 안 하고 잘 안 받다는데 일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저한테 알려줘야겠다 싶었답니다. 저도 과장님께 그랬죠.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다고. 그 남자 결혼까지 한 건 내 선택이고 그 누구도 강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남편의 배신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누군가를 대신 탓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고 그 대가도 제가 감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에 대한 원망도 없었고요. 다만 전 남편 쪽박 찼다는 속 시원한 후일담을 과장님을 통해 듣게 되니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제 스스로 감내하고 받아들였듯이 전 남편이나 시부모도 그런 사기꾼 여자를 며느리로 또 아내로 받아들인 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아들하고 바람피는데도 반찬까지 해다 날랐던 그 정성으로 감옥간 며느리에게 사식도 넣어주고 계속 정성 쏟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새며느리니까 그 정도는 하시겠죠. 전 남편도 저 배신하고 우리 아이까지 유산하게 만들면서 선택한 새사랑이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옥바라지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홀가분하게 제 머릿속에서 덜어내고 앞으로의 제 앞길만 보고 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